자, 반주란 기자, 이 재계의 이슈가 되는 기업들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생활하시는데 또 재테크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. 상당히 꼼꼼한 것 같아요, 반주란 기자 준비한 내용 들어보면. 자, 오늘은 보니까 한국 항공우주 카이 네. 맞죠? 카이. 자, 얼마 전에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. 새롭게. 주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, 자, 실적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? 1분기에 이제 매출 4,020억 정도쯤 달성했고요. 전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한 20% 가량 19% 증가한 수치인데요. 영업이익은 이제 161억 원으로 이제 45% 이건 감소했습니다. 이거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이게 그 올해 2분기의 실적이랑 이제 일단 올해 그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라는 점을 그 주목하는 그 기관 투자가나 펀드 매니저 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영업이익은 감소한 거죠, 저게 지금 마이너스 감소했습니다. 45.2. 네. 그래서 일단 그 좀 봐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. 이게 그 한국 항공우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방산주로 좀 꼽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좀 나오는 시점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.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, 지금 보니까. 네. 이슈가 많다고 그랬는데, 자, 수주가 요새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? 좀 어떻습니까? 좀 약간 생소한 얘기인데. 예, 이게 그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뭐 하는 그 제품들도 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정부 또 맞아요.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뭐 각국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이제 방위 계획 따라서 매출이 이제 변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작년에 이제 매출에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한 2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뭐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벌써 신규 수주가 그 5월에 이제 2조 6천억을 돌파했다고 그래요. 벌써요? 예,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대 이제 수주 기록인데 올해 연말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이제 3조 원 정도는 뭐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. 뭐 그렇게 좀 싶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뭐 내년 뭐 후년 정도까지 꾸준히 매출액 그 증가로 이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규모의 경제 형태가 좀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 증가율이 좀 더 큰 편이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제 지적이 좀 있고요. 예. 최근에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. 이슈가. 이제 뭐 크게 이제 한 3-4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필리핀 이제 훈련기 수주, 뭐 전투기 구매 사업, 이제 FX 3차 산업이라고 하죠. 이렇게 한 3개 정도 또 그다음에 이제 대형 공격 그 헬기, 뭐 AHX라는 이제 이런 건들이 좀 있는데요. 일단 이제 가장 먼저 그 오픈이 된 거는 이제 그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이죠. 그래서 이제 AHX라는 그 명칭으로 불리는데 4월 달에 이제 그 한국이 이제 미국 보잉사의 AH-64E 이제 뭐 이쪽 아파치 롱보우라는 이제 그 라인인데 26대를 이제 그 도입하기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보잉사와 관계가 좀 많은 편이에요. 이제 이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보잉사하고. 네네. 그래서 이제 보임사 이번 그 아파치 롱보우 부품 그 독점 납품권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한국 내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이 부품이 상당히 좀 비싸다고 하네요. 이제 한 대당 이제 10억 원 정도 가량. 그래서 신규 헬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은 관련 부품이 이제 10억 원 정도쯤 따라오는 걸로. 그래서 이제 360억 정도쯤 가량 이제 추가 매출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규모로는 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자연스럽게 부품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이 좀 있는 편이니까. 그러니까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가장 주목할 게 이제 FX 3차 이제 산업이죠. 지금 이제 FX 3차 산업은 이제 미국 보잉이랑 그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.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 항공방위 우주 산업과 그 카디시안이라는 업체인데 이 두 개 컨소시엄이 만든 이제 유로파이터가 이제 3군데가 경합 중입니다. 유로파이터. 네네. 그래서 미국 보잉은 이제 그 F-15 SE라는 이제 그 라인을 밀고 있고 로키드 마틴은 이제 F-35 라이트닝 요거를 그림이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저거. 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대해서는 뭐 국방부라든지 방위 쪽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.
일단은 이제 가장 그 유리한 부분을 좀 보면은 카디시안, 그러니까 유로파이터가 도입됐을 때 이 항공우주가 가장 그 수혜를 본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고 네. 워낙 이제 큰 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각 그 업체들이 내세운 조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조 단위 이게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카디시안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이죠. 그러니까 이 유로파이터를 한국이 도입할 경우에 이제 60대 이제 공급 수량이 60대인데 60대 가운데 이제 53대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겠다. 그거를 이제 카이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. 파격적인 저 조건을 제시했군요. 예, 예. 오. 네, 항공우주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맡아서 공동 이제 개발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조립 수준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네네 그 수혜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아울러 이제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이제 공동 진행해 보겠다. 이 부분도 이제 그 항공우주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카디시안 같은 경우가 이제 될 경우에 상당히 좀 유리한데 이 유럽권 전투기가 한국에 도입된 사례가 없죠. 네, 네. 없습니다. 다 보잉 네, 이쪽 네, 로키드 네. 마틴 예. 쪽인데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과연?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워낙 이 조건이 좋아서 저것 때문에 네네 정말 파격적이네요, 그죠? 예. 이 첨단 기술 때문에 공장 자체를 절대 뭐 공개는커녕, 야 정말 철저한 대비 사업으로 보안 산업이잖아요. 저게. 그래서 저희 뭐 나로 사업에서 보다시피 이런 기술 같은 거는 특히 이제 보안이 좀 강한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이제 또 또 한번 어떤 좀 조건을 보시죠. 제안을 예. 했냐? 이제 한국 항공우주와 이제 T-50 고등훈련기란 그 그쵸. 라인인데 이건 네.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개발한 라인인데 이게 그 고등훈련기에서 제 처음으로 그 국산 제품에서 처음에 초음속 비행기를 만든 제품이고요. 이게 그 기존 그 훈련 비행기 중에서 상당히 좀 그 그레이드가 좀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T38이라는 라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 내년 정도에 교체할 계획이 있대요.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로키드 마틴 제품이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T50 제품으로 미국에 이제 대신 도입을 해주겠다. 그래서 또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좀 눈길을 확 끄는 내용은 아니네요, 그죠? 네, 일단 조건을 보면은 예. 유로파이터 쪽으로 네.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카시디안 컨소시엄이 될 수 있을지. 카이 쪽에서는 카시디안이 제일 되면 좋다. 좋은 편입니다. 네. 완전히 진짜. 네네. 유로파이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각 어느 그 저기 비행기 라인을 어느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다 수혜를 보는 건 맞습니다. 보잉 쪽도 뭐 있나요? 보잉은 네네. 어때? 보잉. 근데 보잉은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와 이제 관계가 계속 좀 여기 꾸준히 기득권 좋았었는데요. 회사 아니겠어요, 일종에? 네네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형 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 손을 좀 잡고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배를 좀 튕깁니다. 그래서 다른 쪽이 이제 제안한 뭐 20억 달러 투자 내지는 뭐 이런 하고 오늘 좀 비교가 많이 되네요. 예, 이제 영천에 이제 뭐 영천에. 예, 그것도 이제 보수 센터죠. 예, AS 센터. AS 센터 1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. 영천이 지금 신가요, 군인가요? 영천 군인, 옛날엔 군이었는데 지금 신. 하여튼 뭐 지자체 장께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네요, 보니까. 네, 1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군요. 1억 달러, 1억 예. 달러. 그래서 이게 이거 뭐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신이 있어서 또 그런 건지 자신이 있다는 모르겠습니다. 얘기겠죠. 그럴까요? 예. 저런 그 국가 프로젝트 수주 사업에는 또 정부가 뒤에서 네. 로비를 하거든요. 예, 그 미국 정부와 이제 협의할 부분도 많고 또 이제 그 현지 그 정치권이랑 이제 기업들 상황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요. 근데 저거 수주전이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, 저게. 네네. 이게 언제 결정이 나는 거죠? 제가 알기로 한 올해 연말, 올해 하반기 정도쯤이면 이제 드디어. 어느 정도쯤. 일단 그래서- 1차적으로 뭐 또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가셔가지고 유로파이터 치면 관련된 영상이 쫙 뜹니다. 정말 눈이 그냥 좀 뿅 가더라고요.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. 한 재작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열심히 홍보하고 있던데 벌써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군요. 하여튼 보잉의 기득권에 맞서서 유로파이터가 카시디안이 어느 정도 좀 선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? 이게 참 무슨 뭐 네. 게임
근데 좀 너무 저 유로파이터 조건이 참 좋네요, 그죠? 예, 일단은 뭐 조건이 상당히 너무 좋은데, 좋네요. 예, 과거에도 이제 이와 유사한 그런 조건들을 좀 내세운 경우가 많았어요. 이제 미국 항공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술 이전 이제 조건이 좀 특히 많았었는데, 한국이 왜냐하면 큰 시장이잖아요. 이게. 예, 워낙 큰 시장이고 그 맞습니다. 번번이 이제 좌절이 됐는데 올해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좀 네.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증권사들 카이 이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슈들 어떻게 좀 평가하면서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그 카이드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좀 목표가도 높게 보고 그 전망치를 좀 좋게 보는 게 이제 하나대투증권인데요. 하나대투. 네. 하나대투증권 이제 그 예상한 이제 2분기 매출액은 5천억.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10억입니다.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이제 1조 9,330억, 큰 회사군요. 영업이익 1,320억, 예, 순이익은 한 1,180억 정도 좀 보고 있는데요. 목표 주가를 지금 45,000원을 제시했습니다. 야, 지금 28,000원인데. 네. 오.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 수치는 이제 3만 원 한 중후반 정도쯤 되는데 한 10,000원 정도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수치를. 알겠습니다. 요 외에도 이제 뭐 M&A 이슈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M&A가 불발되긴 했지만 M&A 이슈가 그 없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계속 좀 되고 있어서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장이 안 좋은데도 한국항공우주 오늘 100원 빠지면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. 자, 반준환 기자의 우리 카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자, 차세대 전투기 사업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자,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게시판 사연과 함께 탐험은 반준환 기자와 함께 합니다.